자, 안녕하세요. 실정예 중에서 지금 6번째 서건동진 급하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선지식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남종선이라고 합니다. 남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남종선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 양반이 거의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종은 이 양반이 거의 다 창안했다고. 그러니까 중국 불교에 영웅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어요. 그게 선종의 해능, 그 다음에 화엄종의 현수법장, 화엄종의 3조인 현수법장, 의상대사 사제예요. 그리고 천태종의 천태지자대사, 천태종을 만든 양반입니다. 그 3명이 영웅입니다. 굉장한 천재들이에요. 이 사람들 천재들. 획을 긋는 사람들. 그러니까 획을 긋다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스티브 잡스처럼 아이폰을 만들었다. 그럼 스티브 잡스 이게 딱 이름이 쫙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이 딱 알잖아요. 근데 삼성의 이재룡이나 이건희 회장을 물론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지만 외국인들이 알까? 그거는 좀 아니겠죠. 삼성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애플은 아는데 스티브 잡스는 모르는 거죠. 그렇게 획을 긋는 사람들이 있어.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빌 게이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 인류 역사에서 획을 걷지. 윈도우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아마존의 뭐 제프 베조스,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저 테슬라, 뭐 이런 사람들이 획을 긋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꼽은 그 3분, 육조 해능하고 대감 해능이라고도 하는데 해능하고 그 다음에 저 현수법장 스님, 화엄종, 그 다음에 천태종의 천태지자대사 이렇게 3분, 3분이 획을 긋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죠. 왜냐면 이 양반 불교가 제일 크니까. 나중에 제일 커졌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데 크면 그게 이제 서로 갈리게 돼요. 너무 커지면. 그리고 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인도에서도 불교가 갈리게 되고 중국에서도 갈리게 되는 이유가 땅이 넓어서 같은 문화 안에서의 일반적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불교를 해도 이 안에 종파들이 있거든요. 그걸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오가라고 하는데 유양종, 그 다음에 조동종, 그 다음에 법안종, 운문종, 이게 오가고 나중에 임재종에서 다시 양기파, 임재종이 제일 컸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황룡파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 색깔들이 좀 다릅니다. 똑같은 이쪽 계열을 계승을 했어도 색깔들이 달라요. 그래서 임재종은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상도 남자 하면 떠오르는 약간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하지만 츤데레 같은 그게 약간 임재종 계열이에요. 조동종이 누구냐면 이게 초식남 계열입니다. 남자로 얘기하면 초식남. 그러니까 부드럽고 여자들한테 다정다감하고 이런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래. 근데 원래 무뚝뚝하고 그런 잔정 없고 이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남자들은 그래야 돼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남자가 뭐 여자 거를 뭐 자꾸 이렇게 챙겨주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다음에 자식들한테도 엄격해야 되고 그게 전통 사회에서 한국 남자들의 어떻게 보면 돼야 될 모델이었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임재종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앞에서는 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오히려 조동종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제가 보기엔 임재종이 안 맞습니다. 오늘날 지금 남자들이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지금 막말로 여기서 아이돌 나오는 애들 보면 남자애들 중에 이쁜 애들도 굉장히 많고 요즘은 예전같이 뭐 무뚝뚝하고 이래서는 뭐 방송에 나오지도 못하는 거고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다정다감하게 말하고 표현 잘하고 잘 들어주고 재밌고 여러분이 TV를 봐도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은 시대가 이쪽이죠. 지금은 시대가 이제 이쪽으로 바뀐 거죠. 지금 뭐 무뚝뚝하고 아이고 뭐 선물 하나 갖고 왔고 야 길에서 주웠다 이런 거 안 먹히지.
누가 그런 얘기 있었잖아. 길에서 주웠다 이러니까 주운 거 갖다 버려라 씨. 그럼 뭐 쓰레기가. 예전에 개그 프로에 그것도 있었어. 주웠다 이러니까 뭔가 이랬더니 쓰레기였지. 그러니까 왜 쓰레기를 주냐 그러니까 주웠다 했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뉘면서 많이 이렇게 번성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 뭐가 되냐면 이제 구산선문이라고. 다 이게 지역적인 거예요. 지역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구산선문이 제대로 발전 못하고, 중국도 나중에는 이제 이것들이 섞여요. 등치가 커지면 결국 섞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4개나 있었잖아요. 자동차 기업이. 현대, 기아, 대우, 쌍용. 4개잖아요. 4개. 삼성은 나중에 뛰어든 거잖아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구조조정 돼가지고 지금은 다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다시 합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쳐지게 되는 구산선문은 나중에 다 합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태고 보국사 때만 하더라도 뭐 원용부를 가지고 다 합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니까 이미 합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개로 번성하면서 이게 우리나라까지 쭉 내려오는 이 계보를 역대 전등, 역대로 등불을 전한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대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조사 스님들. 선불교에서는 최고 이상 인격을 이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그리고 조사는 곧 불이에요. 부처님이에요.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 그래서 각각의 불교마다 이상인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하고 부파불교, 소승불교 시대까지는 이상인격이 누구냐면 아라한이었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는 이상인격이 보살이었고, 선불교 시대가 되면 여기에는 조사가 이상인격이에요. 근데 아라한은 누구냐면 내가 마음이 평정심을 얻어서 행복한 사람, 아라한. 그리고 보살은 남들을 잘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면서 내가 기쁨을 얻는 사람.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행복한 사람. 혼밥하면서도 아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요즘 젊은 애들 그렇게 그 다음에 취미 활동도 다 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아라한과들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사는 것보다 뭐 좀 약자들도 좀 돕고 사회사업도 좀 하고 내가 힘이 닿으면 봉사활동도 좀 다녀보겠다. 그러면 그게 약간 보살과예요. 사람이 성향이 있다니까. 무엇이 옳다가 아니고 성향이 다른 거예요. 집에 있어도 편한 사람이 있고,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나다녀야 코에 바람이 들어가야 이게 제정신이 되지. 집에만 계속 있으면 사람이 점점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똘틱 비슷하게 막 미쳐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고. 황제들도 그래요. 중국의 황제들도. 황제면 나돌아다니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막 이렇게 거창하게 막 이러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 황제 있잖아요. 중국에 걸륭제 같은 경우가 미복으로 이렇게 변장해가지고 이렇게 딱 시찰하고 이런 걸 재밌어 했대.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언제나 이렇게 딱 변장해가지고 변장해도 완전히 뭐 거지같이 변장을 하는 건 아니고 딱 해도 이제 일반 이제 귀족 양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딱 해갖고 이제 딱 나가가지고 상황 또 보고 재밌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원하면 저 사람을 그럼 벼슬시켜줘라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는 놀이지. 왜냐면 맨날 있는 판보다 신선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아니고 숭정제 말고 만력제 같은 경우는 자금성에서 죽을 때까지 안 나왔죠. 사람이. 자금성에서 죽을 때까지 안 나왔죠. 그냥 그거 진짜 집 지키는 개입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골로 가거든. 그래서 명나라가 골로 가요. 안 나가죠.
물론 거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해줬지. 임진왜란때 군대를 파병해주는 굉장히 좋은 일.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조회도 안 해요. 조회도 안 해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나라가 다 망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게 사람 성향 나름이에요. 그래서 보살적인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그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도 굉장히 부자였죠. 그러니까 젊어서 사업해서 굉장히 됐죠. 그런데도 자기 거를 다 넣으면서 더 큰 걸 만들려고 하죠. 더 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피가 흐른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과 더불어 손정희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기업에서는 은퇴했지만 이제 투자가로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삶의 활력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난 직장생활 그만하고 그냥 좀 쉬고 싶어 라는 게 편한 사람도 있고, 야, 놀면 뭐하냐,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발전하고 남도 발전시켜주는 사람이 보살. 혼자 있으면서 행복한 사람은 아라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질이. 네, 기질이. 그래서 두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고, 그런데 이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붓다가 되는 사람, 붓다 쪽으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 거를 버리고 결국은 붓다가 되는 사람이에요. 조사는 내가 붓다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보살은, 이게 보살이면 보살은 내가 나중에 없어지고 붓다가 돼요. 근데 조사는 붓다가 나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나로서 만족하는 사람. 그리고 그 붓다를 죽고 태어나는 이러한 윤회 과정에서 얻는 게 아니고, 그렇게 증득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금생에 증득하는 게 이 조사예요. 그래서 조사라고 하는 이런 선종의 어떤 특징, 그리고 이 조사들 밑에 이제 종사라고 하는 거는 대종사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종이 중심인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선종 말고도 화엄종이라든지 뭐 천태종도 선종 분류로 들어갑니다. 분류 체계에서는 선종 분류로 들어가요. 근데 이런 지금 얘기하는 해능 선종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도 대단한 분들이 있죠. 그게 이제 종사, 천하종사. 그러니까 조사를 먼저 언급하고, 조계종이니까 지금 조계종이 해능종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해능종이라는 뜻이에요. 해능이 조계산 보림사 라고 하는 데서 가르침을 폈기 때문에 지금 조계종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를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학 같은 걸 했었던 종사. 그러니까 조사는 선불교를 깨달은 사람이고, 종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부해서 지견이 투철해지면 두 종류로 번뇌를 없앨 수 있어요. 하나는 내 마음을 조절해서 번뇌를 없앨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는 게 많으면 번뇌가 없어져요. 아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뚜렷하면, 많으면이 아니고 뚜렷하면, 판단이 뚜렷하면 번뇌가 없어져. 내가 지금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검은색을 사야 될까 파란색을 사야 될까,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져. 근데 판단이 뚜렷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파란색이야. 그럼 번뇌가 없어져. 주식 투자도 그렇다는 거거든. 주식도 모르니까 살까 말까를 가지고 번뇌를 하는 거지. 이 세상에 그냥 가정이에요.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모든 확률을 다 계산해낼 수 있어. 그래서 주식을 너무 투명하게 알 수 있어. 그런 인공지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 생각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프 보고 사고 팔고 하면 되겠죠. 미래에서 온 소식하고 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가지고 판단이 명료하면 번뇌가 존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종사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사실은 두 종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부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성문이라고 하고 일단 듣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간 사람, 그게 아라한. 선종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부 중심이 아니고 일단 내 마음 조절, 마음 조절. 그거는 조사. 그리고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때도 공부를 하면 되고, 그 뒤에 공부를 하든지 뭐 말든지. 그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뭐 기회는 안 될 거예요. 이거는 복잡한 얘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도노돈수 논쟁, 도노돈점수 논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깨달았는데 뭐 공부할 게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깨달아도 공부는 해야지. 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천하종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일체 미진수. 이런 사람들이 일체, 미진이라고 하는 거는 티끌같이 많은, 겁나 많은 제대 선지식들. 선지식은 선생들. 아주 좋은 선생들. 이런 분들에게 규명합니다. 그래서 서건동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서건동진이라는 것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급아해동이라는 것은 다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그렇게 내려온 가르침의 전승, 그리고 그거는 역대 전등은 역사적으로 내려온 선불교, 마음 중심의 그러한 가르침. 그래서 그렇게 내려온 제대조사, 선종의 큰 스님들, 그리고 뭐 선불교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천하종사, 큰 스님, 교학적인 큰 스님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일체 미진수, 굉장히 많은, 모든 이렇게 우리가 귀감으로 삼아야 될 분들, 그리고 플러스 이러한 사람들이 선지식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우리를 바른 쪽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모든 분들에게 내가 지금 규명합니다. 그래서 절을 하면서 내가 저분들을 바른 잣대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되기를 서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칠정내의 6번째 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칠정내 7번. 그래도 이게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이게 칠정내가 요즘 만들어진 예법이라서 그렇지, 예전에는요, 이 절이 굉장히 많아요. 절하는 게 수십 번 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불문 가지고 면전합니다. 다행히 이게 짧은 걸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왜 다 그런 복잡한 예불문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칠정내만 남았을까요? 짧으니까. 시장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 신도도 힘들고 스님도 힘들고, 짧고 간략하게, 짧고 간략하게. 그러면 5정례나 3정례 하면 되나요? 어때요? 이게 홀수로만 줍니다. 늘어도 홀수로 느는 거고 줄어도 홀수로 줄은 거예요. 기수우수 법칙 때문에. 3정례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3정례를 그냥 상징적으로 해버리면 선언에서는 죽비 3번 딱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게 불법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 이 7정례도 싹 빼버리면 시방 3대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해중 달마해중 승가해중 하면 끝이에요. 그게 핵심이거든. 그렇게 해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무방합니다. 그게 이제 3귀이지. 일종의 3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야, 2 이상 줄이면 이게 의식이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지. 야, 줄여도 너무 줄이는 거 아니야? 이거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간소화시켜도. 이런 차원에서 이제 칠정례 정도에서 이렇게 적절점이라는 게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절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